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미의 이유의 홍난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웹툰스쿨의 이종범입니다. 네. 네, 저희가 명언 전문가에 이어서 또 다른 특집 프로젝트. 네, 오늘은 이번에는 테마 전문가로서 모셨습니다. 테마 아니고요, 테마입니다. 테마. 네, 테마로 스토리 완결 내는데 전문가이신 이골이 나신 네. 이종범 작가님을 모시고 오늘은 작품을 만들 때 테마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냐, 네. 또는 반대로 테마가 없어도 작품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식의 얘기들을 스포를 다 하셨네요. 네,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하잖아요. 아, 그 중요하죠. 뭐 그렇죠. 이게 두 가지가 다 맞다고 하면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그렇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막 하라는 거죠. 네. 아, 뭐야? 원래 그런 얘기죠. 네, 네. 원래 그런 얘기입니다. 네. 네. 테마나 주제 이런 얘기는 워낙 사람들이 재미없는 얘기하네 이렇게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얘기를 잘해야 되거든요.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스토리텔링의 원칙이 그런 거예요. 어려운 얘기는 쉽게 하고 쉬운 그쵸. 얘기는 유쾌하게 하고 그게 되게 중요하다. 어려운 얘기 어렵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주제, 테마, 메시지 이런 얘기는 대표적으로 어려운 얘기, 대표적으로 노잼 얘기이기 때문에 약간 얘기할 때 항상 긴장해요. 네, 그런데도 많이 얘기를 들으셨을 법한 것들이니까요. 테마가 있는 게 내가 이야기를 만드는데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또 깨닫고 계시는 분들이나 혹은 저거 무용지물이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테니까 오늘 영상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 전에 작가님 요즘 즐기고 계신 콘텐츠 혹은 게임 이런 거 소개시켜 줄 만한 거 있으세요? 재미의 이유. 네. 재미의 이유. 네, 재미의 이유. 재미의 이유? 즐기고 있죠. 네. 재미의 이유. 재미의 이유. 정말. 그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진짜. 진짜로 얘기하면 재미의 이유 재밌고요. 네. 제가 요즘에 약간 그 인면이라고 하죠. 수면 중에서 잠에 드는 게 어렵다. 수면 장애 중에 있어요. 인면 장애라고. 왜 그러세요? 고민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생각이 많으면. 그래서 인면 장애의 특효약입니다. 재미의 이유가요? 웹툰스쿨도 그래요. 너무 하신다. 제가 나가는 거 다 그 취급 받습니다. 누군가의 수면에 도움이라도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저는 뭐 봐주시는 것만 해도 어딘가 싶기도 하고요. 궁극의 플롯이 대표적인 인면 특효약이었거든요. 유익하면 안 되는 거구나. 유익하면 일단 잠이 오죠. 그러다 이제 상태가 좋을 때 들으면 또 유익하고 얼마나 좋아요. 네, 그럼요. 이빨 깡무신 거 아니죠? 깡 물었어요. 조심하세요. 농담이고요. 요즘에 제가 주로 즐겨하는 게 요즘에는 제가 얼마 전에 유리가면 만화책 그 유명한 거 있죠. 네, 다 사셨어요? 다 샀어요. 다? 49권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그 미우치스지의 작가님이 유리가면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고 옛날부터 조금씩 봤어요. 네, 보셨을 수밖에 없죠. 네, 워낙 근데 유명하니까. 제대로 쭉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한번 고전을 재발견해 보자. 그리고서 이제 딱 샀는데 와, 놀랍습니다. 1권 볼 때 너무 옛날이라 이 종합적인 느낌이나 이런 게 너무 레트로라 과연 내가 충분히 즐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순간 5권 보고 있더라고요. 미친 듯이 빨려 들어가는. 맞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약간 요즘에 개그로 많이 사용되고 나는 그 충격받았을 때 눈 사라지는 거나 눈알 비우기 이런 거잖아요. 그게 거의 처음 나왔잖아요. 보다 보면 좀 웃길 때도 있어요. 잘 보고 있고요. 그리고 룩백. 룩백을 보셨군요. 룩백. 쿄에이 애니메이션 방화 사건에 대한 추모의 의미로 단편을 그리려고 했는데 단행본 한 권이 나와버렸죠. 그 체인소맨의 작가님인데 전혀 다른 결로 그리셨잖아요. 네. 단행본이라고 치면 좀 얇지만 얇아요. 단편이라 하기엔 두꺼운 그런 이야기인데 야, 이거 내가 봤던 어떤 추모 만화에 비해 추모 만화보다도 묵직하다. 여운이 아주 길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단행본 형식의 그 정도 호흡의 만화를 그려보고 싶어졌어요. 룩백은 아마 저에게는 올해의 만화가 될 것 같고. 그렇군요. 예. 그리고 뭐 게임은 요즘 좀 못했는데 엘든링 엄청 했죠. 엘든링. 그게 뭐예요? 엘든링은요. 세계관에 대해서 스터디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시작했다가 500시간째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세계관을 갖고 있는 본격 다크 판타지 롤플레잉 게임입니다. 네, 뭐 게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프롬 소프트웨어라는 게임 회사가 있습니다. 네.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굉장히 삶이 힘들 때 찾게 되는 회사예요. 너무 힘든 게임이거든요. 사람을 굉장히 괴롭게 합니다. 근데 힘들 때 찾아요? 너무 힘들면 프롬 소프트웨어 게임을 할 때가 힐링 받아요. 반복하면 깨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시즌 3하고 시즌 4 연재할 때 프롬 소프트웨어의 그 다크 소울 시리즈를 참 많이 했어요. 왜냐면 극악의 난이도의 어려운 게임이지만 적어도 여기는 정답과 클리어라는 게 있다. 나는 근데 내가 지금 하는 작품은 정답이 없다. 어딘가에. 그래가지고 그거 하면서 힐링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거기에서 이번에 왕좌의 게임의 작가 조지 R.R. 마틴 옹께서 세계관과 스토리를 잡아서 게임이 나온 거예요. 우와. 어마어마하죠. 네. 역시나 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 얻게 되는 아이템들, 발견한 어떤 문구들 모든 것들이 이 세계관의 일부를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500시간 정도 하다 보면 이 세계의 역사, 이 세계의 어떤 문명, 숨겨진 이야기들과 이런 모든 것들을 조금씩 알게 되거든요. 그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거기 상주하고 있다가 요즘은 못 하고 있네요. 바쁘셔서 요즘에 또 못 하시는 거예요? 네. 요즘은 이제 게임 할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홍쌤은 요즘 뭐 즐기십니까? 저는 요즘에 로맨스 판타지 작품 굉장히 자주 봐요. 로판이요? 네, 어떤 로판. 근래에 되게 재밌게 봤던 게 그 악녀를 조심하세요라는 작품이었어요. 일단 악녀 나와야죠. 네. 로판이면. 네. 네. 근데 그 악녀를 조심하세요는 뭐 이미 외전이 연재 중이라서 꽤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본편 완결됐고요. 네, 네. 근데 처음에 제가 그 작품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개그를 좋아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개그의 끝판왕인 로판이 하나 있는데 이 작품이다라고 해서 처음에는 그 재미로 보다가 개그만으로 이걸 소비하기엔 너무 아쉽다. 그 이상이 생각이 드는 정도로 저도 요즘에 그 로맨스 판타지 작품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작가님이 그 명언 전문가 편에서 지난 편에 네, 지난 편에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웹소설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아니 이게 그런 취급을 받을 만한 장르예요? 라는 식의 질문을 던질 정도의 어떤 굉장히 속도감이 빠르면서 그 깊이감? 네,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진달까요? 그 웹소설은 너무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요. 되게 서브컬처로만 인식을 해서 약간 좀 보지 않고 거부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장담하건대 뭐 글 자체에 거부감이 좀 없다면 뭐 있어도 심지어 웹소설은 확실하게 시간을 보내줍니다. 네. 최근에 제가 너무 미친듯이 봤던 작품이 대못죽이거든요. 데뷔 못하면 죽는 병. 그거 보셨군요. 저 조금 예전에 보다가 말았는데 이번에 달렸어요. 외전 보고 그 본편이 끝났거든요. 네. 박문대, 문대 진짜 완전 반해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아직 비밀이지만 비밀이니까 말하면 안 되겠네. 네, 아무튼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뭔가 하고 계신가 본데? 제가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아무튼간에 아주 재밌게 봤던. 네. 데뷔 못하면 죽는 명 정말 꼭 보십시오, 여러분. 아이돌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조차 없었어도 충분히 재밌게 볼 수 있는 맞아요. 작품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로판을 약간 그런 식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서 이렇게 시대마다 되게 속도감이 빠르게 트렌드를 갈아치우고 있는데 네네. 왜 많은 사람들이 로판에 그 많은 돈을 탕진하고 있는지를 전 누구보다도 잘 체험하고 있어서 탕진 재미죠 진짜.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가볍게 소비할 수만은 없는데 라는 식의 의미를 찾아가면서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무래도 그러니까 어떤 작품이 재미있는 것에 대해서 막 그 이유를 막 글로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 작가는 대체 어떤 의도로 어떤 감흥을 독자가 느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작품을 만들었을까? 이런 걸 혼자서 생각하기를 굉장히 좋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로판을 보면서도 그런 고민들을 한다는 말이죠. 그럼요. 네, 근데 저처럼 그런 의미를 찾아내는 것들을 좋아하시는 독자들도 있어요. 당연히 있죠. 네, 그런 독자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이종무 작가님의 닥터 프로스트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의미는 확실합니다. 네. 재미는 몰라지만 의미는 확실해요. 왜요? 재밌겠죠. 네, 그러니까 그 의미가 어디에서 발생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작가님께서 항상 그 작법서나 혹은 많이 그 수업에서 이야기도 하셨고 웹툰 스쿨에서도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이거 이렇게 이어간다고? 네. 이거 대박이다. 이분 진행자 다 됐네. 이거 이렇게 이어간다고? 괜찮았어요? 훌륭합니다. 네. 뭔가 그게 본인이 계속해서 나는 이런 식의 이야기에 관심이 있었고 요런 이야기들을 독자에게 보여주고 싶었고 혹은 나는 이게 관심이 있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신 그 테마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죠. 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작품들을 보다 보면 저는 이제
작가로는 13년 됐지만 네. 오타쿠로는 35년 됐거든요. 오타쿠로 35년. 그렇죠. 네. 충분히 숙성됐거든요. 네네. 아유 너무 익었죠. 이거 너무 익었죠. 네. 후숙이 너무 됐어요. 그래가지고 독자로서 보낸 시간이 긴데 네. 그 중에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작품들의 공통점을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하면 작가를 만난 적도 없는데 그 작가님과 뭔가 차 한 잔 마신 느낌. 그 작가님하고 뭔가 내가 이렇게 직접 전달받은 대화해본 느낌이다. 이런 작품들을 되게 좋아한다는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작품을 그릴 때도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나 이게 되게 난 오랫동안 생각해온 뭔가가 있는데 네. 이거를 이렇게 슬쩍 숨겨가지고 전달했을 때 독자 중에서 이제 그거를 알아먹어서 댓글이 됐건 뭐 트위터가 됐건 어딘가에서 반응하고 그런 걸 원했던 것 같아요. 일종의 그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의 소통이랄까 왔다 갔다 하는 그게 필요했나 봐요 저한테. 그러니까 작가님도 중요하게 여기는 거를 남들도 그렇게 느꼈으면 좋겠다.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꼭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동의해주길 바라는 건 아니었고요. 그러네에서 끝나도 돼요. 아니면 심지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동의를 구한다기보다는 그 같이 대화를 나눠보는 경험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작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테마라는 개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테마. 작가님 저는 지금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테마가 중요하다고 말을 하면 다들 내 의견에 동의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쓰게 될 것 같아요. 많이들 그 함정에 빠지죠.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었어요. 재미의 이유에서도.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네. 근데 작가님께서는 그냥 나는 말을 꺼내고 그냥 대화를 시도하는 거지 그 사람이 나랑 같은 마음일 거라는 그런 기대나 네. 혹은 꼭 같은 마음으로 설득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는 꼭 그 테마를 얘기한 건 아니다. 그럼요. 네. 되게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많은 작가님들께서 그리고 후배 동료 신인 작가분들께서 불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작품을 통해서 뭔가를 전달했어요. 꼭 뭐 그게 겉으로 드러날 필요도 없고 그냥 어떤 캐릭터의 작중 행동이나 대사일 수도 있고 아무튼 작가의 생각을 조금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 들어갔을 때 댓글이 됐건 SNS가 됐건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비판하거나 네. 반대하는 목소리가 들릴까 봐 굉장히 걱정하거든요. 저는 그게 테마가 충분히 고민되지 않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두려움이라고 생각해요. 테마를 뒤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그 테마라는 것에 모두가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테마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작가에게만 중요하면 됩니다. 마치 웹툰에서 그림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작화를 열심히 판 작가가 있지만 그림보단 다른 게 중요해서 그림은 조금 덜 판 작가가 있는 것처럼 테마도 마찬가지로 뭐 저나 어떤 작가들은 되게 중시하지만 누구는 뭐 굳이 그닥 나는 테마는 별로 이래서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만약 일단 테마가 중요하다면 그렇다면 내가 그 테마에 대해서 되게 오랫동안 고민을 돌려본 사람들은요. 네. 독자나 소비자가 반발하거나 욕하는 거, 비판하는 거에 대해 그게 불안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 비판을 내가 예전에 스스로 나에게 해봤거든요.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 라고 해봤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오래 고민된 테마들은 작가가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작품에 실었는데도 불구하고 동의하게 만들 만큼의 힘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전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동의를 전제로 하면 안 되고 근데 사실은 많이 고민을 했어요. 내가 정말 이 주제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고민을 했어. 네. 라고 한다면 일말의 기대를 할까? 네. 내 말이 맞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아요? 그 구간이 좀 있죠. 그리고 그 구간도 있고 충분히 많이 고민을 하고 그 고민을 동료랑 나눠보고 술 먹으면서 얘기하면서 싸워도 보고 그래서 점점 더 그 내가 갖고 있던 어떤 생각이 부정됐다가 아니면 좀 발전했다가 디벨롭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테마 형태가 됐어요. 그러게 되면 동의할 사람들도 있을 테지만 모든 사람들을 동의시킬 수는 없다는 게 자연스럽게 체득이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면 되게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거 아시죠? 인기 많은 남자 여자 특징 뭐 이런 거. 그게 있어요? 상대방한테 목매지 않거든요. 있어요. 유튜브 많이 찾아보시면 내가 그런 것만 찾아본단 말이 아니고 알고리즘이 보여줍니다 가끔. 네. 보면은
관심 있으신가 보네. 41 지금 뭐 관심 있죠. 그런 얘기 그리려면 그런 거에 관심 있는 41. 중요합니다. 네. 네.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면 그럼 어떻게 그립니까? 아 그렇네요. 네. 작가니까. 작가니까요. 네. 근데 보면은 딱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네. 절박하면 부담된다. 마음은 절박해도 뭐 아님 말고 그냥 그렇다고 라는 정도의 톤을 유지해줘야 상대가 우리 생각을 하거든요. 테마도 웅변 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웅변식으로 만화에 담잖아요. 아 그러면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죠. 만화 가르치네. 작가가 나 가르치네. 근데 이렇게 쓱 넣어가지고 그냥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밀어넣잖아요. 그럼 자려고 누웠다가 좀 생각해요. 그런가? 그 작가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뭔가 좀 고민되긴 하네.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테마 잘 만들어진 테마들은 보통 그런 톤의 매너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작가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찝고 싶은 게 그러니까 오래 고민해야 되는 테마, 오래 고민해야 돼요. 테마는 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오래가 진짜 얼마나 오래일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싸워도 보고 내 안에서 이게 맞지 않아? 아니야 무슨 이런 생각을 이러면서 이게 진짜 그냥 한두 달 생각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요. 네. 저는 뭐 몇 년씩 했죠. 술 먹다가 이제 그 얘기를 꺼내면 보통 이제 노잼이라고 싫어하는데 그거를 노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친구들만 남게 되거든요. 외로워집니다. 근데 외로워지면 고민할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테마가 깊어져요. 슬픈 얘기로 돌아갔는데요. 파리 피플들이 약간 테마를 그분들도 테마를 잘 만들 수 있겠죠. 매미희재님이요? 파티 피플. 파티 피플. 외로울 틈이 없다. 네네네. 아까 근데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긴 하죠. 테마를 좀 발전시키려면 운전을 하건 자려고 누워서건 잠깐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들이 많이 누적될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오래라는 게 진짜 그냥 한두 달이 아니라 진짜 오래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었는데 근데 그렇게 부담이 드니까 네네. 지망생 입장에서는 나는 사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난 아직도 모르겠고 나는 만화가가 되고 싶긴 하지만 테마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부담스러워서 부담스럽죠. 네. 인생의 목적이 뭔가요? 이런 거 아니에요. 좌우명 뭐예요? 이런 얘기예요. 거의. 그러니까요. 소개팅 나왔는데 막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이러면 이제 그냥 파투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테마라는 말은 부담스럽게 만들기 되게 좋은 문장이고 단어고 그래서 지망생 분들한테 제가 항상 하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던 얘기. 테마가 항상 중요할 필요는 없다. 근데도 불구하고 테마가 언제 요긴한지를 얘기해 주죠. 네. 언제 요긴한가요? 완결 낼 때 요긴합니다. 완결을 내보셨으니까. 근데 또 13년 동안 큰 완결을 하나 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가님이 시즌 4까지 완결을 내시는 동안 그 3번의 완결을 하신 거잖아요. 사실은 에피소드마다 완결을 따고 치면 10몇 번 했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때마다 굉장히 주는 그 에피소드별로 주는 울림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하나의 이야기로 통합이 되려면 그것을 묶어낼 수 있는 테마가 또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확실히 내가 느끼는 거는 테마가 언제 요긴하게 쓰이냐 라는 말에 항상 완결할 때 쓰인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많은 분들이 테마에 대한 부담은 그냥 안 가져도 되는데 완결에 대한 부담은 누구나 갖거든요. 그렇죠. 물론 그 중에 정말 담대하셔가지고 뭐 재밌게 그렸으니까 완결은 대충 어떻게든 그냥 대충 끝내지 뭐 이런 분들 계시겠지만 많은 작가님들은 내가 이렇게 고생해 가면서 내 척추 디스크랑 등가 교환해 가면서 몇 년 동안 그린 애들인데 완결 제대로 내고 싶다라는 마음 누구나 있어요. 네. 그래서 테마에 대한 얘기보다 좀 완결에 대한 얘기로 이렇게 꼬시는 편이에요. 수업할 때. 완결 낼 때 얼마나 요긴한지 모른다. 근데 그 이유는 사실은 반대입니다. 테마를 갖고 있으면 완결을 하기 좋은 게 아니고요. 그 테마를 완결해서 그리고 싶어서 그 작품을 시작한 거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테마가 드러나는 어떤 한 장면이랄지 네. 한 대사랄지 하나의 어떤 꽂힌 어떤 단어랄지 이거에 대해서 내가 보고 싶으니까 거기까지 간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초심자들에게는 거꾸로 연습해보란 말도 많이 해요. 테마는 난 모르지만 왠지 이 캐릭터와 이 스토리를 처음 구상했을 때 이런 완결을 그리고 싶었어요라는 게 먼저 떠오를 때도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그 완결이 떠올랐어요? 그걸 테마라고 스스로를 다 속여보세요. 왜냐면 누구나 마음속에 있어요. 자기도 모르지만 이런 걸 그리고 싶어라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런 완결을 떠올렸을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 완결을 딱 놓고 잠깐 물어보는 거예요. 난 왜 이런 완결을 내고 싶었지? 왜 이 캐릭터와 이 설정과 이런 스토리의 마지막이 이런 내용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지? 라고 이렇게 물어보다 보면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나 보다. 이게 생각보다 나한테 되게 중요했나 보다 같은 식으로 거꾸로 자기를 발견해요. 마치 연애할 때 헤어지고 나면 내가 걔 별로 안 좋아했었구나. 괜찮은 거 보니까. 아니면 내가 걔 너무 좋아했었구나. 지금 죽겠는 거 보니까. 이렇게 결과를 보고 자기를 발견하는 경우 누구나 하거든요. 네. 작가도 그래요. 그냥 문득 그려보고 싶어진 완결이 일단 있으면 그게 어쩌면 자기의 숨겨진 테마였을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초보에게 많이 해주는 한 가지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문득 떠오른 완결이 테마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중간에 충분히 바뀔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연재하는 도중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아요. 어떤 영향을 받냐면 내가 그린 캐릭터에게 영향을 받아요. 야, 이 캐릭터가 이런 대사를 하는구나 라고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걸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완결이 바뀔 때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 너무 겁먹지 마시라는 말도 많이 하고. 그 경험이 어떤 건지 되게 궁금하긴 해요. 저는 이제 윤성화 캐릭터가 그랬어요. 생각을 했지만 요런 모양으로 성장할 거라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다가 당연히 천재하고 오랜 시간 이렇게 했으면 이런 방향으로 발전하겠지? 라는 식으로 처음 생각하지 않았던 방향을 좀 알게 됐거든요. 그 기생수도 저는 그렇다고 알고 있어요. 네네, 처음 맞아요. 만들었던 네네. 내용과 다르게 끝났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연습법으로 잘 권하는 건 테마를 꼭 다듬고 싶다. 그런 분들께 한 가지 전제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직업 작가라는 종족은 어쩌면 똑같은 얘기를 매번 다르게 하는 사람들일지도 모른다. 그치. 그래서 한 가지 테마가 그게 테마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내 마음속에 되게 중요한 테마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성장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을 땡땡땡한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내가 어떤 테마를 갖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스포츠 만화를 그려도 그런 성장이 나오고요. 연애물을 그려도 그런 성장이 나오고요. 뭘 그려도 그런 성장이 나옵니다. 그게 테마의 힘이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거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하나는 지금부터 고민하면 먼 미래에 다듬어진 테마가 생길 거야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제일 마음 편해요. 근데 그것도 싫어. 난 지금부터 잘하고 싶어. 그런 분들은 이걸 한번 점검해 보시면 돼요. 좋은 테마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작가에게 중요한 문제였던 거. 거꾸로 말하면 매사에 시큰둥해서 딱히 중요한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 네네. 아직은 테마가 충분히 영그러지지 못했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나에게 중요한 게 아직 무엇인지 나조차도 잘 모르는 단계? 네. 네. 그래서 사실 모든 게 괜찮아 그럴 수 있지라는 사람도 어떤 부분을 쿡 찌르면 훅 하고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자기도 몰랐지만 네. 그게 자기한테 되게 중요한 문제였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걸 가만히 발견해 보는 게 테마 찾기에 되게 좋은 연습이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분이 자기 자신의 어떤 성 정체성이 남과 다르다는 거를 뭐 한 중학교 때 알게 됐다고 칩시다. 그럼 그 사람은 평생 동안 성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고 다들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근데 좀 더 나가 보면 테마에 대해서 고민을 오래 만약 그 사람은 작가였고 내 성 정체성에 대해서 중학교 때부터 지금 나이 35세까지 고민을 했다고 치면 그 사람은 어디까지 가 있냐면 단순히 성 정체성이 남과 다르다를 넘어서서 남과 다른 삶이라는 넓은 개념까지 고민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의 테마는 타인과 다른 삶, 아니면 남과 다른 어떤 소수로서의 삶, 외로운 삶, 고독한 삶, 이해받지 못하는 삶은 어떤 모습이다. 그때 괜찮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뭐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종합적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그게 그 사람에 되게 테마가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성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그리지 않더라도 그 문제를 넣게 됩니다. 그렇죠. 네. 남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온 어떤 소년의 얘기라거나 아니면 그냥 뭐 전근간 어떤 아저씨의 새로운 회사에서 적응기 뭐가 됐건 그 테마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테마가 없는데 발견하고 싶다면 지금 나한테 되게 중요한 문제가 뭐지? 가족인가? 친구인가? 꿈인가? 커리어 만화가로서의 꿈인가? 아니면 나는 인정받고 싶은 어떤 마음의 헌재가 있었어. 항상 난 칭찬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왔어.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문제였다는 걸 만약에 깨달았다 칠게요. 그럼 그 사람은 타인으로부터 받는 인정, 관심 이게 테마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집요하게 갖고서 요리를 해야 됩니다. 왜? 어렵네요. 언제부터?
이런 걸 많이 고민하셔야 되거든요. 내가 왜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지? 언제부터? 뭐 이런 건가요? 제가 제일 많이 썼던 단골 방법은 내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일단 간단하게 써요. 정리해요. 그리고 제일 먼저 던지는 거 항상 이거부터 했어요. 언제부터 그랬지? 언제부터? 그 동기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군요. 네. 그 보통 이제 어린 시절로 가요. 그래서 내가 언제부터 그랬지? 그걸 내가 왜 그렇게 원하게 됐지? 내가 왜 그 문제를 되게 중시했지? 그거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는 일부러 계속 공격해요, 저를. 제가 이렇게 어떻다. 뭐 예를 들면 뭐 성장이라는 건 땡땡땡한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테마를 간단하게 초벌로 만들어놨어요. 뭐 언제부터 이렇게 생각했지? 이게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건 일부러 계속 저한테 이제 야지를 놉니다. 야지요? 꼬투리를 잡아요. 안 그러면 어떨 건데? 만약에 안 그러면? 만약에 안 그러면 어떤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성공한 사람이 있는데 저기 그 사람은 왜 아닌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막 그런 이제 화딱지가 나죠. 그러면서 근데 문제는 남이 한 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 공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게 이게 되게 중요한 사인이에요. 자신의 생각을 공격했을 때 그러게가 굉장히 좋은 사인이고 그러게가 나왔다는 건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 다음 단계로 지금 갈 준비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 단계라면 또 뭘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군가가 꿈을 열심히 추구하고 있습니다. 나 만화가가 될 거야.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때 옆에서 나 공무원이 될 거야. 그렇게 말한 친구를 보고 막 비웃었어요. 나는 꿈도 없어. 그럼 지금 그 사람, 그 주인공 혹은 작가의 마음속에는 꿈은 소중하다. 사람은 누구나 꿈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초벌 테마가 하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시간이 흘러가지고 만약에 뭐 집이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속편하게 만화만 그릴 수 없게 된 거예요. 알바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그 상황에서 현실에 꺾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꿈은 가져야 돼. 꿈이 없는 사람을 무시했던 마음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저 사람도 다 이유가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가겠죠. 그런 과정을 스스로 머릿속으로 계속 망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언제부터지? 왜 때문이지?라는 것을 고민하다 보면 네네네. 그 반대항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될 순간이 온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테마라는 거는 계속해서 여행을 다니게 돼 있어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나의 테마가 반대 생각을 가진 사람을 실감나게 상상해보고 그 사람이 나한테 반대 의견을 내는 것처럼 내가 스스로 막 해보고 이게 데카르트가 했던 거거든요. 방법적 회의죠. 방법적 회의. 일부러 구라로 거짓으로 내 생각을 의심해보는 거. 이게 데카르트가 했던 건데 저는 그걸 쓰고 있어요. 쓰고 있고 그걸 하다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누군가의 입장으로 일부러 날 공격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제 생각이 여행을 좀 떠나게 돼요. 그때 나오는 말이 그러게 예요. 그러게가 여러 번 나왔어요. 그러면 그 생각은 이미 되게 많은 입장을 거쳐서 돌아왔기 때문에 넓은 입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내 테마에 대한 공격이 들어와도 여러 가지의 나의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서 고려를 해봤기 때문에 네네네. 그리고 공감을 해봤기 때문에 오히려 답해줄 말들이 많이 생기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 더 내가 만든 테마에 대해서 자신감도 생기고. 그렇죠. 넓어지죠. 약간 테마라는 그 그릇의 가장자리가 넓어져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 입장이 그 안에 담기게 돼요.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이번 주 테마 전문가는 지난주와 사뭇 다르네요. 아 그렇네요. 되게 진지하네요. 네, 노잼이는. 네. 아니 전 그래서 이거를 물어보고 싶었어요. 테마가 있으면 결말을 만드는데 좋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테마가 그러면 기획 의도 그러니까 작품을 만들게 된 동기와 같은가요, 다른가요? 가끔은 같은 것 같아요. 가끔은. 근데 가끔 작품을 만드는 의도라는 건 테마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시장이 원한다. 돈 잘 벌 것 같다. 데뷔가 잘 될 것 같다. 아니면 이 캐릭터가 매력 있다. 이것도 충분히 작품의 의도가 될 수 있죠. 근데 그걸 자꾸 되게 짜증날 정도로 왜? 라고 물어보면 테마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이 캐릭터 그리고 싶어졌어요. 왜? 그 캐릭터가 내 취향이니까요. 언제부터? 왜? 어디가? 어떤 점이? 그래서 그러면 나는 이런 내면을 가진 캐릭터를 되게 좋아하는구나. 왜? 그게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 필요하다고 느끼나 보다. 왜? 이렇게 가다 보면
테마가 캐릭터가 되기도 하고 작품 기획 의도와 같은 게 되기도 하고 근데 꼭 같아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본의 원리, 시장의 원리, 뭐 커리어의 필요라거나 등등등이 충분히 작품의 의도가 될 수 있으니까 그쵸. 꼭 테마랑 같을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기획안을 쓸 때 제가 학생들한테 되게 많이 물어보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 하세요? 네, 왜 짜증내지 않아요? 네, 그리고 콘텐츠 비평이라는 그냥 하고 싶다고요. 이렇게 하잖아요. 콘텐츠 비평이라는 수업을 할 때도 제가 계속 집요하게 반대항을 얘기를 해보거든요. 강의 평가 잘 안 좋겠네요. 네, 왜 짜증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강의 평가가 안 좋았나?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이 내가 하고 싶다는데. 네, 아무튼 근데 그러면 조금씩 더 들어가 보는 생각을 하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네. 강제로라도 그 길을 좀 가게 해주는 게 교수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참 스승이시네요. 눈에 영혼을 빼고. 아니 저기 보려고요.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지금 되게 진지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테마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요? 네. 근데 되게 오랫동안 고민을 해보신 부분이라서 아마 그게 얼마나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인지에 대해서 작가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진지하게밖에 말씀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테마 안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테마를 말하는 것 자체가 약간 교훈을 말하려는 거야.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공격이 들어올 수도 있겠다는 거죠. 충분히 고민이 덜 된 테마는 그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이것도 고민의 숙성도에 달렸군요. 저도 많이 겪어봤어요. 내가 충분히 고민 못한 채 그렸던 에피소드가 있었고 예전에 그런 단편도 있었는데 그런 거 그리면 작가가 가르치려고 드네. 그거 충분히 느껴져요. 내가 덜 여물었으니까. 근데 고민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럼 가르칠 마음 자체가 없어요. 나는 그냥 그렇다고가 됩니다. 그럼 그 말을 보고 공감하는 사람은 보고 아닌 사람은 트위터에서 욕을 하겠죠. 그런데 문제 없다가 돼버리기 때문에 테마가 안 좋은 건 딴 거예요. 테마의 길에 꽂혀버리게 되면 뭐가 안 좋냐면 다작을 하기 어려워져요. 다작을 하기 어렵다. 고민이 길어져요. 물론 일단 테마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다져졌으면 다작을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기획을 다른 식으로 구상과 소재를 다른 걸로 바꿔도 여전히 그 테마가 내 안에 있으니까 다작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단계까지 가기 전까지 약간 다작 작가의 길로 가기 좀 어려워지는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저 보죠, 저. 네. 본인의 그 경험을 빗대어서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는데 저는 오히려 또 반대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얘기하고 싶은지가 이미 정해졌어. 그걸 이렇게 저렇게 바레이션을 해서 어떤 특수한 캐릭터들이 어떤 직업을 가진 캐릭터들의 이야기, 어떤 지금 환경에 있는 캐릭터들의 이야기로 대입을 해볼까. 근데 어차피 나는 이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테마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될 거야. 그런 어떤 결론이 정해져 있다면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늘 같은 결론은 아닐지라도 대강의 결론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렇게 가지 않겠어? 라고 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 앞을 만드는 거는 또 더 재밌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제가 다작을 못한 건 테마 때문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내가 게으러서다. 아니 작가님은 워낙에 높은 기준을 가지고 그 높은 기준에 한 땀 한 땀 공을 들여서 타협하지 않고 가시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네. 닥터 프로스트가 그래서 제 요즘 꿈이 웹소설 쓰는 웹소설 작가 데뷔거든요. 잘하실 것 같아요. 고민해서 연출하는 시간에 일단 닥치고 쓰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 웹소설이 쉬워서가 아니라 내가 다작을 못하는 이유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그 웹소설이라는 형식에 있어요. 왜냐하면 작가님이 고려해야 될 게 만화에서 너무 많았던 거예요. 너무 많죠. 네, 시각적인 이미지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웹소설 작가 데뷔가 꿈입니다. 여기서 테마 얘기하다 갑자기 제 2의 인생 경로를 말씀해 주셨어요. 아무튼 말씀 들어보니까 확실히 테마라는 것은 잘 만들어 놓으면, 잘 다져 놓으면 오히려 이야기를 만들 때 내가 저 이야기를 담는 게 목적이다라는 어떤 지향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재와 취재와 구성 정도를 고민하고 나면 갈 길은 언제나 등대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왕성하고 지속적인 다작 창작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방금 제가 했잖아요. 그러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게가 되게 중요해요. 오늘 저의 테마가 좀 넓어졌네요. 아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꾸 여기 모셔갖고 자기 성찰을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뭐라도 얻어가야죠.
너도 가야죠. 아니 진짜 근데 저는 작가님의 그런 지점이 작가님만의 또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왜냐면 저는 되게 그 지점이 소중한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누군가는 지켜야 하죠. 누군가는 자기의 그 높은 기준을 네. 설정해 두고 누군가는 지켜야 하잖아요. 아니 나 웹툰스쿨에서 별명 생겼어요. 뭐요? 원로 작가. 원로 작가. 어떤 어린 나이가 좀 비교적 나이가 좀 비교적 어린 어떤 그 구독자분께서 이종원 작가님 같은 원로 작가님은 이라고 질문을 시작한 거예요. 그 채팅창이 다 빵 터졌죠. 원로 작가님이 되셨군요 벌써. 맙소사. 아니, 기성 작가라는 말 놔두고. 아니 근데 그냥 말이 작가도 되는데 단어가 생각 안 나셔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중학생 정도의 나이에 40대. 아저씨죠. 아저씨네. 할아버지지. 원로네. 할아버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작가님께서 워낙 진지한 이야기, 진지한 테마를 고민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그 작가님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나이보다 좀 더 높게 보시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 수염 때문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경력보다 훨씬 더 많은 경력을 가졌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같고. 홍란지 박사님과는 반대죠. 홍란지 박사님은 좀 더 어리게 보죠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 되게 좋아하시네요. 아니요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는 방금 사실 되게 방금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야 이렇게 또 마음 듣기는 홍란지 박사님 또 오랜만에 보네. 아니 저는 그걸 별로 그렇게 좋아해 본 적은 없어요. 되게 좋아해. 아니야 나 진짜 순간적으로 그죠. 너무 반가웠다. 너무 많이 반가웠다. 들어서. 저는 근데 나이 많아 보이는 게 좋습니다. 네. 수염도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고. 왜 그렇게 좋아요? 그러게요. 뭐야? 공격이 먹히지 않는 언제부터 거야. 좋았을까? 네. 언제부터 좋았을까요? 나이 드는 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젊었을 때와 어렸을 때 외모로 사랑과 애정을 받는 사람들의 어떤 유형은 정해져 있어요. 동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득히 먼 길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곱게 늙는 것이 나의 살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셨다고요? 저 있습니다. 네. 갈 길을 잃었죠. 진행자로서 굉장히 힘든 순간이거든요. 그렇구나. 한번 진행해 보시죠. 네. 뭐 그렇네요. 네. 그 늙어 보인다라는 식의 얘기까지 나오게 된 거면 뭐 저희가 할 얘기는 다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간 많이 했네. 네, 시간 많이 지났어요. 근데 여기 테마로 감동받은 작품 소개도 있고 네. 많네요, 뭐. 네, 맞아요. 테마로 감동받은 작품들에 대해서는 한 작품만 꼽아주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는 어떤 작품들의 테마에 감동을 받은 기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악녀는 2번 산다. 웹소설입니다. 아르티아제라는 희대의 악녀가 회귀하면서 시작이 된 내용인데 본인이 악행을 해야만 하는 맥락이 일단 있고요. 그렇겠죠, 악녀니까. 그리고 그걸 바로잡고 싶은 마음에 회귀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은 변할 수 있는가? 인간에게 변화란 무엇일까? 인간의 자기가 한 행동에 책임을 진다는 건 얼마나 무거운 일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작가가 자기 테마가 있어요. 절절합니다, 진짜. 절절하고 맞아요. 보고 있으면 요즘같이 말 하나 잘못해서 매장당하는 세계, 캔슬 컬처, 그 뭔가 사람이 변한다는 걸 믿지 않는 세상. 서로가 서로를 용서를 못하죠. 용서와 이해가 없어지고 관용이 사라지고 그만큼 삶이 어려워졌기 때문인데 요 세계에서 사람은 변할 수 있지만 얼마나 변하는 게 어렵냐? 그 변화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가? 등등등에 대해서 너무 많은 얘기를 저에게 전달했던 웹소설입니다. 악녀는 2번 산다. 악두산. 네. 아르티아제의 이야기. 그거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만화 중에서는 뭐 연옥님이 보고 계셔라는 옛날 만화가 있습니다. 억수 작가님. 그거가 테마에 대해서 되게 허를 찌르는 작품이었어요. 다 보고 나면 마지막에 알게 되는데 그 테마가 허를 찔렀어요. 바로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있었거든요. 마지막 나왔을 때 정말 등짝을 때리고 싶었어요. 가가지고 야 이 얘기를 하려고 이 나쁜 사람 이러면서 이렇게 딱 했다가 형인데. 형이시군요. 저도 형이죠. 네네. 근데 둘 다 나이 많이 먹어서 뭐 친구 같은 형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때리다가 너무 잘 그렸다 말았죠. 그리고 또 테마로 좀 미친 듯이 감동했던 작품들이 저스트 고고란 만화 아세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그 아기와 나를 그리신 마리모 라가와 작가님의 청춘 열혈 청춘 테니스 만화입니다. 그걸 보면 재능과 노력이라는 아주 식상할 수 있는 소재에 대해서
다른 작품들보다 훨씬 더 깊게 고민하신 테마가 나와 있어요. 재능과 노력이라는 건 어떤 개념일까? 무슨 관계일까? 과연 둘 중에 하나가 더 좋은 걸까? 등등등등. 되게 좋은 테마가 많이 있었고 너무 많습니다. 뭐 여기도 뭐 불가사의한 소년, 네. 아니면 뭐 천재 유교수의 생활, 좋았죠. 그리고 뭐 주식회사 천재 패밀리, 가족이란 무엇일까? 가족을 만드는 건 무엇인가? 네네. 이런 테마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오, 테마 얘기하면 끝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작품들 속은 거의 테마가 좋은 작품들이 많죠. 그런 테마를 다 이해하시고 본인의 작품으로 끌어오려는 노력도 하셨어요? 아주 만끽했어요, 그냥.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테마라는 건 누구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테마는 그 작가의 거거든요. 그 테마가 전달돼서 작가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 나는 그 테마에 대해, 나는 이 작가의 그 생각에 대해서 뭐라고 느끼지? 이 생각을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 테마를 전달받는 과정에서 얼마나 내가 즐거웠나 이러면서 만끽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그걸 가져온다는 건 다른 사람의 입장을 내가 그냥 빌려오는 거잖아요. 연습은 되겠지만 네. 되겠지만 그렇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나에게 있어서는 그 중요한 게 뭔지를 물어보는 게 훨씬 더 나의 테마를 그렇죠. 만드는 데는 중요하다. 그리고 영향받을 수 있죠. 네. 그건 괜찮죠. 어렸을 때는 작가들 다양한 걸작들의 테마들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고 살았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휘둘렸어요. 팔랑귀. 저 독자로서 굉장한 팔랑귀였어요. 이 작가 말 들어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 저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만 수십 번 하고 20년 30년 흘렀더니 잘 큰 것 같아요. 네, 이상한가요? 아니요. 잘 컸습니다. 네, 왜 잘 컸다는데 동의합니다. 네. 41살까지 먹은 사람한테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죠. 그죠. 네, 그러니까 내가 만들고 싶은 테마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는 지망생들의 경우 불안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다라고 그럼요.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일종의 테마가 작가에게 있어서는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랄까? 나를 찾아가는 그렇죠. 과정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정확히 똑같은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그게 20살에 갑자기 그게 만들어질까? 그게 깨달아질까? 그 이후엔 안 변할까? 라는 생각을 하면 인생을 겪어온 입장에서 20대에 나에게 중요한 게 따로 있고 30대가 돼서 나의 환경이 달라지면 또 중요해지는 게 따로 있고 네, 40대가 되면 또 달라진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테마에 대해서 이것만이 내 길이다라고 확고하게 강한 어떤 게 있어야 된다라고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고 전혀 없어요. 네. 제가 느끼기에는요. 어떤 종류의 테마는 작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종류의 테마는 한 3년 주기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이 3년 동안은 난 이 문제가 되게 중요했다. 그 새로운 테마로 또 옮겨간다. 네네네. 어떤 분에게는 10년 정도 주기인 경우도 봤어요. 제가 드물게 평생 한 가지 테마에 집착하시는 분들도 봤지만 네. 예를 들면 저의 예시를 들자면 10대 때 저의 단편 만화나 저의 습작들은요 전부 다 친구 얘기예요. 친구 뭐지? 왜냐면 저는 그때 중요한 문제가 친구였으니까. 이사를 맨날 가니까. 그랬겠네요. 전화가 맨날 가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1학년 때부터 같은 반이었던 어떤 일군의 집단이 보여요. 걔들은 너무나 공고해요. 저는 못 그러거든요. 네네네. 항상 부러웠어요. 그렇겠죠. 크루, 멤버, 패밀리. 그래가지고 친구라는 건 뭘까? 나같이 자주 다니는 사람들은 친구가 생기기 안 되는 건가?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과정을 거친 거죠. 만난 지 얼마 안 됐지만 진짜 친구가 되고 오래 알았지만 친구가 못 되는 얘기가 가능하지 않을까? 막 상상을 해보고 그러면 친구를 만들어주는 요소는 뭘까? 막 고민해보고 그러다가 보니까 10대 내내 저의 테마는 친구라는 건 뭐냐? 친구라는 건 이런 존재다라는 한마디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제 20대가 됐어요. 20대가 되고는 성장 그리고 뭔가 커리어 뭐 그런 거에 대한 테마로 옮겨왔어요. 30대가 되고 나서는 닥터 프로스트의 어떤 그런 자기 이해. 저는 그렇게 변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에게 되게 중요한 부분은요 바뀔 수밖에 없고요. 테마는 바뀌는 게 맞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거 너무 집착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어렸을 때 20대 때 갑자기 자기에 대해서 발견했다라고 하면 저는 그거는 그때의 나에게 되게 중요한 거. 하지만 그때만 중요할 수도 있는 거. 그렇게 생각합니다. 프로토타입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오랫동안 늘 고민하고 산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테마를 중시하는 작가들에게는 마음 편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테마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도 없고, 네, 그게 있다고 해서 늘 완결까지 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럼요. 네, 그게 없다고 해서 완결을 못 내는 것도 아니고, 네, 좀 가볍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작가님은 테마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저에게 중요하다요. 네, 나에게는 중요한 것 같다. 나에게 음. 중요하기 때문에 테마를 중시하는 작가를 만나면 좀 반갑지만, 제 테마에 관심 1도 없는 분 만난다고 해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러진 않아요. 그렇구나. 뭐 그렇습니다. 테마에 대해 조금 더 여러분들 좀 더 정리되고 체계적인 어떤 정의와 예시 설명을 듣고 싶은 분들은 이종범 홍난지 공저 웹툰스쿨이라는 작곡서를 보시면 한 챕터 전부를 할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있는 얘기들이 거의 다고요. 네, 그리고 테마가 있는 작품은 비평가들이 좋아해요. 그렇죠. 이것저것 글쓸거리가 네. 아이고, 네, 네. 그리고 테마가 있는 작품들을 좀 골라서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는 오늘의 우리 만화상을 받은 수상작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테마 맛집이죠. 맛집이죠. 명가입니다. 아, 네.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작가의 생애 주기별로 테마가 바뀔 수도 있는데 네. 내가 정말 20대 때부터 30대 때까지 고민했던 어떤 작품이 테마가 있어서 그 작품을 닥터 프로스트를 만들어서 완결을 냈어. 네. 이제 한풀이가 돼서 나는 됐어. 한 풀었죠. 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 테마에 대해서는 그만 얘기해도 될 것 같아. 라는 식의 전환은 없나요? 있었죠. 심지어 완결 전에 있었어요. 완결 전에 있었다고요? 시즌4 초반부에 아니 시즌4 초반부 아니고 이 테마에 대한 고민은 끝났다. 그게 고민이 끝났다. 훨씬 옛날이었고 그리고 있으니까 맞아 그래야지 이런 느낌도 있었고 잘 그려내야 이 고민이 나름대로 정리된 이 고민을 고민해왔던 보람이 있을 텐데 이런 게 있었죠. 그리고 꼭 누군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언제 완결 끝내고 나서는 이미 전 진작 다음 테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그게 저의 되게 또 길게 갈 테마인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가지 정도 고민하고 있어요. 요즘. 이렇게 테마는 어떤 한 작품을 끝냈을 때도 그만한 고민이 또 끝났기 때문에 바뀔 수도 있다. 네. 유동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저는 작가님의 작품이 어떤 식의 그 오랜 기간 그 연재하면서 어떤 식의 테마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는가, 그리고 그 노력이 10몇 년 동안 이루어졌다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값진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까지 길 필요는 없었을 것 같아요. 징하게 길게 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오히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한 것들을 이렇게 애를 써서 하나에 집중해서 끝을 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귀중한 본인의 경험이기도 하고. 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네네네. 약간 이렇게 너무 손때가 많이 묻어서 반질반질해진 어떤 조각품 보는 느낌도 있고 내가 참 오랫동안 이걸 손에 들고 있었구나라는 느낌도 있고 애착이 가고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단단한 어떤 결과물을 냈다라는 자부심도 좀 있고 그게 다음 테마 고민하는데 꽤 큰 에너지가 돼주는 게 있어요. 다음 테마 고민도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어떤 마음을 먹게 해줍니다. 네. 한번 완결을 해보시면. 그렇죠. 근데 그 완결을 10년짜리를 끝내고 나면 쿨타임이 오래 갑니다. 아직은 만화를 그리고 싶지 않거든요. 만화를 아직 그리고 싶지 않아요. 쿨타임이 아직 안 됐어요. 6개월 지났는데. 왜요? 힘들었으니까. 힘들어서. 저는 웹툰 작가님들 중에서 완결하고 나서 허겁지겁 다음 작품 준비하시는 거 다 존중하고 되게 이해 가고요. 반면에 난 지금은 만화를 그리고 싶지 않아라고 말할 용기도 다 냈으면 좋겠어요. 그런 느낌 오는 순간이 분명히 있어요. 몇 달 정도 안 그려보고 싶어. 몇 년 정도 안 그려보고 싶어. 저는 그것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 누구나 많이들 그거 느끼시거든요. 근데 말을 못해요. 용기가 없어요. 그 말을 할 용기가. 왜냐면 그 말을 하는 순간 나는 별로 가치 없는 존재가 되거든요. 내가 만화를 그리지 않는 순간 나는 뭐 똥 만드는 기계인가? 이게 됩니다. 진짜로. 그래서 그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런 시기가 테마를 갖는 삶에는 되게 도움이 되는 면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한동안 몇 년 정도는 아마 그 다음 차기작 고민을 하지 않을까요? 네, 힘드셔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여기에서 작가님의 첫 에세이집의 제목이 생각나네요. 잠시만 도망갈 수는 오랫동안 도망가 있을게. 잠시가 아니니까 도망 아닙니다. 도망 아니고 고민의 시기예요. 네. 왜냐면 다음 테마가 너무 어려워요. 저한테 어렵고 궁금하네요. 어떤 테마가 될지. 두 개인데 하나는
가족을 가족으로 만들어주는 건 도대체 뭘까? 가족 뭐니? 왜냐면 지금 되게 중요한 테마예요. 우리나라 학령 인구가 주는 거 아시죠? 그렇죠. 학생이 줄고 있어요. 네, 엄청난 속도로 줄어들고 있죠. 근데 학교가 늘어난 거 아세요? 학교가 늘어났어요? 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학교가 늘어나야 정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있지만 지방에 가면 한 학급의 3분의 2가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국 아이들이 따돌림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군요. 소수자니까. 네. 그 미래로 가볼까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미래를 가보면 가족 뭐니라는 질문을 할 때가 반드시 와요. 그렇겠네요. 뭐가 가족을 가족으로 만드나? 라는 고민을 할 때가 옵니다. 저는 그 고민을 예전부터 좀 했었고 지금 진지하게 할 필요가 있는 시대라고 보는 게 좀 있어요. 본인도 그게 하고 싶은 거죠? 네, 저에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가족에 대한 고민은 저의 가족에 대한 것도 항상 고민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 집이 없어 같은 작품도 굉장하지 않습니까? 좋잖아요. 훌륭하잖아요. 집이 없어는 정말 훌륭한 테마가 아주 농도 짙게 담겨 있는 작품이란 그렇죠. 말이죠. 네. 보면서 그래 맞아 이런 고민 이런 얘기들이 이제 필요하다. 심지어 감동적이기까지 하지 않나.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제 가족이라는 테마를 고민하고 있고요. 또 하나 동시에 고민하고 있는 테마는 항상 했던 테마인 것 같긴 한데 성장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가. 인간이 성장한다는 건 어떤 형태, 어떤 모습, 어떤 과정, 어떤 특징, 주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까지 해서 그런 테마를 갖고 있어요. 성장이란 뭘까? 많은 분들이 성장물을 그리고 싶어 하지만 그 성장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 계속 껴안고 고민하는 분들을 생각보다 없어요. 그냥 성장물에서 왔던 고향감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쵸. 나도 그 플롯으로 그려보고 싶어 정도예요. 하지만 그 작가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럼 네가 생각하는 성장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 성장물에서 봤던 몇 가지 작품은 떠오르지만 내 입장이 안 나옵니다. 저도 이제 나이 40 넘었지만 계속 그 고민을 해왔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두 개의 테마가 저의 남아있는 삶에 되게 중요한 어떤 작품 방향성이 되지 않을까요? 멋지네요. 기다려집니다. 오래 걸리겠죠. 예, 작가님이 만드시는 가족과 성장에 대한 이야기 되게 빌드업이에요. 기대가 돼요. 오래 쉴 네. 거란 빌드업. 오래 쉬신대요. 네. 그럼 약간 가명으로 또 필명으로 만나 뵙게 되는 거 아니에요? 웹소설은 다른 필명 쓸지도 몰라요. 종범이가 뭐 이런. 굉장한데요? 굉장한데 웹소설을 쓴다면 아마도 네. 테마에서 좀 자유로워지는 길을 택하고 싶을 때도 있기도 해요. 정말로 그냥 이렇게 뽕 차서 다음화 읽고 싶게 만드는 그 속도감과 에너지에만 몰빵해서 그냥 쓰는 그런 작업도 너무 저는 하고 싶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뭐 다른 필명 써가지고 뭔가 이렇게 근데 테마를 계속 얘기했는데 테마에서 벗어나고 싶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즐거운 작품도 좋잖아요. 네. 테마가 있으면 즐겁지 않나요? 즐거움과 네. 고민의 비율이 항상 섞여 있어요. 적절히 섞여 있어요. 약간 고수향 같은 느낌이에요. 나 고수 싫어하거든요. 테마는 고수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약간 그 쌉싸름한 맛이 섞여 있다 이거죠. 자몽 좋아하세요? 네, 달달하면데 약간 쌉싸하잖아요. 달달하진 않아요. 네.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다 칩시다. 네. 근데 이제 달기만 한 거 가끔 먹고 싶잖아요. 그쵸. 그런 네. 느낌으로. 아까 말씀하신 편의점 음식도 먹고 싶죠. 네. 나는 좀 이렇게 한정식을 차려놓는 그런 직업을 하고 그런 맞습니다. 음식 많이 먹어봤지만. 그래서 저도 약간 테마를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는 작품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좀 있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테마가 좀 묻어나겠지라는 예상도 좀 해보고요. 늘 갖고 살았으니까. 네, 그쵸. 작가님은 만들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넣으려고 노력을 할 거야. 웹소설 작가님들 친한 작가님들이 맨날 그 얘기해요. 이종호 작가는 뭐 아니면 도다. 왜요? 테마가 되게 중요하게 다루어진 웹소설 작품이 나와서 뭐가 되거나 그냥 노잼, 연중, 도가 되거나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작가님이나 저나 좋아하는 웹소설이나 혹은 그런 노블 코믹스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할 때 뭔가 중심 테마가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먹물이라 그렇죠, 뭐 둘 다. 그런가? 네. 먹물이라 그래요. 하긴 근데 저도 막 그런 거 고민하다가 막 글 쓰다가 이게 무슨 소용이냐? 그럴 때가 있어요. 막 쓰다가 아니 그냥 다들 생각 없이 즐길 수도 있지. 사람은 다 죽는다. 그러니까요. 왜 이게 할까? 무슨 의미냐?
내가 이걸 뭘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 쓰고 앉아있냐 이런 네 그럴 때가 있죠. 있죠. 네 굳이 이걸 내가 왜 찾냐 그렇죠. 뭐 이런 거. 아 뻘글 네. 쓰고 싶어 막 이럴 때잖아요. 그럴 때도 있죠. 막 저도 막 너무 멋있어 막 이런 식으로 찬양하는 글들. 웹소설은 네. 다른 것도 고민해야 돼요. 다른 거. 독자를 꽉 잡아가지고 안 놔주는 그거를 고민 엄청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또 굉장한 메이저 리그거든요. 저는 그게 작가님한테 되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거죠. 약간 이렇게 그렇죠. 네,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밸런스를 좀 맞춰줄 것 같아요. 네. 홍란희 박사님이 유튜브 채널 막 하고 이런 것처럼. 저는 아직 밸런스까지는. 그러니까 어찌됐든 뭔가 이렇게 시도해보게 만드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느낌? 네. 갈 길이 멀지만. 네. 그래서 오늘 테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너무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네. 아직 저는 목이 말라서 언젠가 또 다시 작가님 시간 되세요? 라고 제가 요청드릴 수도 있는데 네. 괜찮아요? 요청은 언제나 자유죠. 요청은 언제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요. 바쁘시다. 이러면서 연락 안 한다고. 그럼 제가 네. 오라면 다 와야 됩니까? 다 옵니다. 다 옵니다. 아니 봐서요. 저도 귀찮게 많이 안 할 거예요. 아유 가짜 뽑은 캐릭터가 투 양스가 이렇게 있는데. 아니 그래서 또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양세준 양혜석 작가님 우리 재미의 이유에 또 중요한 재미의 이유. 재미의 이유에 중요한 두 분. 웹툰 스쿨에 제가 부르면 혹시 질투하실 겁니까? 아니요. 왜 질투하죠? 같습니다 제가. 그럼요. 가차 뽑을게요. 저도. 그거 당연한 거죠. 역에만 매여 계신 분이 혹시나 또 왜 선수 빼가 이럴까 봐. 아니 저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무슨 선수가 여기가 무슨 리그야? 혹시나 이렇게 작은 곳에서 그죠? 무슨 아니 얼마든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작가님 마지막으로 녹화하신 소감을 한번 나눠주시죠. 청강대 오랜만이네요. 네. 이 방도 오랜만이고 예전에 같이 진행하던 때가 떠오르고 저는 이제 여기 와서 떠들었던 즐거움뿐 아니라 약간 그리운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좋네요.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재미의 이유 구독자분들 주변에 많이 좀 알려주시고요. 조댓구 부탁드리고 웹툰 스쿨 많이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랜만에 이종범 작가님이랑 이야기를 나누어서 굉장히 즐거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없죠. 아니에요. 정신 없지는 않아요. 네, 근데 작가님의 하시는 그 말씀들이,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리운 기분. 옛날에 이런 얘기 했지. 그렇죠. 이런 얘기하면 작가님 이런 반응했었지. 이런 거. 네, 그리고 또 저는 아까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작가님하고 항상 하는 거는 늘 긴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여기를 향해서 가야 돼. 아니 하나 물어볼게요. 네. 내가 없으면 긴장 안 하시나요 혹시? 안 하잖아요. 조금 덜하는 것 같아요. 진짜 정도 차이. 아니 긴장하는 그게 삶이잖아요. 긴장하는 삶인데 그러니까. 제가 바로 전에 했었던 그 건강관리 전문가 양세준 작가님과 아니 오칸도 작가님이랑 했던 거에서 제가 약간 정줄을 놨더라고요. 그날 되게 피곤했었거든요. 오칸도 작가님 굉장히 밝으시더라고요. 아유. 네, 제가 조금 이 컨디션에 따라서 이게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때가 있더라고요. 있겠죠. 네, 그래서 있습니다. 오늘 오면서는 오늘은 정신 바짝 차려야 돼. 한번 눕방 하세요. 눕방. 왜요? 눕방 뭔지 아세요? 네, 누워서 방송? 네. 틀어놓고 한숨 주무세요. 그런 것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긴장을 놓는 연습이 되죠. 작가님 그런 거 웹툰스쿨에서 하셔서 긴장 놓으시는 거예요? 네, 좀 많이 합니다. 게임도 하고. 그렇구나. 네, 무슨 고전 만화 월드컵 이런 것도 하고. 네네네. 저는 아직 그럴 만한 여유는 없어요.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재미의 이유. 네. 눕방. 네, 아무튼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기회에 또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인사를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재미의 이유의 홍란지였습니다. 웹툰스쿨의 이종호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